수색의 능력의 발달, 수색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자연수 개념은, 특히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개념은 철저하게 수세기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수세기의 능력의 발달, 수세기의 원리를 학습하였습니다. 특히 이 수세기의 원리가 수 개념을 구상하도록 돕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과서에서 수세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살펴보기 전에 수세기를 통해서 자연수 개념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그 구성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에서는 구체물을 세워보게 합니다. 바둑돌, 수모형, 같은 모자 등을 세워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워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그림을 세워보게 합니다. 유의할 점은 교과서에 이러한 순서로 제시되어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이 모자도 그림이죠. 하지만 아이들 직접 가르칠 때는 그림을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집이나 학교에 있는 구체적인 물건, 바둑돌이나 수모형을 세워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구체물을 형상화한 그림을 세워보게 한다는 거죠. 이런 그림을 일반적으로 수도, 넘버 다이어그램을 번역한 그림 같은데요. 다이어그램을 세워봐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림과 다이어그램은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모자가 7, 그렇죠? 검은 점이 7, 7을 7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7, 7이라고 읽는다. 쓰고 읽는 방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처음에는 구체물을 세워보게 합니다. 콘크리트. 두 번째는 그림 또는 다이어그램을 세워보게 합니다. 이어서 기호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CPS 시퀀스, CPS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과서 살펴보시겠지만 모두 교과서 책에는 이러한 CPS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교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학년 교과서입니다. 수세기를 통해서 최초로 자연수 개념을 구성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를 알아봅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널목이 있고요. 뭐가 보입니까? 자동차, 다음에 사람.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전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수 개념 중에서 특히 분류하기를 공부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서 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캐치해내는 것, 이것도 하나의 분류입니다. 무엇을 세워야 할지를 먼저 인식하는 거겠죠.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를 한번 세워보겠죠.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그렇죠? 사람 한 명, 두 명, 자동차 한 개. 또 뭘 셀 수 있어요? 뭐 주차장, 여기 뭐 비행기 수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하나, 점이 하나, 그래서 이것을 하나라 하고 1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우리가 세는 단위 있죠. 자동차는 한 대, 두 대, 세 대. 꽃은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신발을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그래서 처음에 이게 자연수 개념을 지도할 때 수 자체보다 아이들에게 이 단위를 익숙하게 하는 게 더 어려웠던 경험이 있고, 그러한 경험을 토로했던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세는 단위를 켤레, 송이, 뭐 몇 대 이런 단위도 의미상으로 중요하겠지만 그 의미를 따지다 보면 수세기를 통한 수개념 이해에
간섭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모든 단위를 통일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자동차가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자동차가 하나, 둘, 셋, 넷. 사람이 하나, 둘, 셋. 비행기가 하나, 둘, 셋. 한 대, 두 대, 세 대가 아니라 하나, 둘, 셋으로 통일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언어가 혼선을 일으켜서 수개념을 이해하는데 간섭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도록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는 말은 하나, 둘, 셋, 넷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한 대가 아니라 하나, 점이 하나를 1이라고 한다. 그래서 쓰고 읽고, 특히 읽는 것은 우리나라는 두 가지 읽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이걸 명수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순수 한글 명수법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는요, 한자 명수법이 있습니다. 1, 2, 3, 4. 이 두 가지 명수법으로 모두 읽을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 모자의 개수를 세보겠습니다. 모자의 개수는 하나, 둘, 하나, 둘, 둘이라고 2라고 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수를 세어보세요. 그렇죠? 수를 세어보게 함으로써 수 개념을 이해하게, 구성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가방이 한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하나. 공깃돌이 하나, 둘, 셋, 넷. 책상이 하나, 둘, 셋. 의자가 하나, 둘. 이러한 세기 과정을 통해서 3과 4와 5의 수 개념을 추상화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추상화 과정은 C, concrete, 구체물, 그림, 사인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순서로 진행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수 개념을 추상화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논의의 대상입니다. 이 부분 또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세기 활동을 통해서 1부터 9까지의 기초적인 자연수 개념을 이해하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수세기를 통해서 자연수 개념뿐만 아니라 1큰수, 1작은수, 즉 수 계열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수는 하나의 수열의 관점에서 보면 공차가 1인 등차 수열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일씩 커지거나 일씩 작아지는 수라는 거죠. 이란 것을 수의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보다 1 큰 수, 3보다 1 작은 수, 이러한 수 계열 또한 철저하게 수세기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버스가 하나, 둘, 셋. 버스가 하나, 둘, 셋, 넷. 버스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그럼 3 다음 수는 4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3보다 1 큰 수는 4, 3보다 1 작은 수는 2가 되는 거죠. 이러한 수 계열을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1 작은 수, 1 큰 수. 다시 말해서 현재 수와 다음 수, 현재 수와 이전 수는 공차가 1이라는 것, 차가 1이 나는 수라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자연수의 계열은 비단 3, 4, 5 작은 수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수에서도 적용되는 일반화가 가능한 원리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 수세기를 통해서 자연수의 계열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수세기 능력의 발달 마지막 단계가 뭐였죠? 수의 크기 비교였습니다. 이러한 수세기는 또한 이 수세기를 통해서 수의 크기 또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 크기 비교는 첫 번째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지도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더 많고 적은가요? 우리가 많고 적다와 크다 작다는 서로 다르게 사용됩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자, 시간. 안전모는 자전거보다 많습니다죠. 많습니다, 적습니다. 그렇죠?
이건 뭘까요? 양 자체를 비교한 거죠. 안전모의 양, 자전거의 양 자체를 비교하는 거죠. 그때는 많다, 적다. 그래서 5는 4보다 자전거가 하나, 둘, 셋입니다. 5는 3보다 많습니까? 많습니까? 큽니까? 크다로 말해야 되죠. 그래서 수의 크기 비교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양 자체를 비교하여 많다, 적다로 표현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5와 3이라는 수 자체의 크기를 비교하여 크다, 작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자체를 비교하는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수 세기가 필요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그래서 다섯을 5로 추상하고 셋을 3으로 추상한 다음에 5는 3보다 더 크다라는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수세기를 통해서 첫 번째는 수 개념 자체를 학습하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의 계열도 학습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연수의 크기 비교까지 학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다루는 자연수 개념 지도 내용은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거, 계열을 이해하는 거,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 이 세 가지 학습 내용에서 모두 수세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 개념을 구성을 위한 기초 능력으로서 수세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세기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의 수세기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원리 5가지 원리를 살펴봐야 했습니다. 이처럼 초등수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우리 성인이 생각하는 만큼 단순하고 쉽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수세기 능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4단계를 거쳐 발전하고, 또한 아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물건을 단순히 셀 수 있다고 해서 수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것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제시한 5가지 수세기 원리를 아이들이 온전히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연수 개념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세기의 기초능력, 피아제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